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 오늘은 좀 쳐다보고 가겠습니다. 1억 5천 뭐 사실 이게 2천억이냐 뭐 1,500억이나 1,800억이나 굉장히 큰 돈이죠. 뭐 100억만 돼도 큰 돈이기 때문에 뭐 환율에 따라서 제가 뭐 계산한 게 조금 틀릴 수도 1,800억에서 뭐 2천억 정도가 좀 맞다고 보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받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리플이 좀 더 원동력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데 좀 더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당연히 리플 측에서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보유 자산을 30조 원 재무부로 넘겨라. 뭐 1조 6조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회사 쪽에서는 당연히 받으려고 할 테고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 게 또 맞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 분석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리플에 드디어 봄이 왔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소송이 철회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가 이게 나왔죠. SEC 전 변호사가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할 생각이 없다. ABC 방송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SEC에 이거 철회된 거 맞냐라고 하니까 공식 코멘트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약간 좀 불안한 게 조금 있죠. 악재 아닌 악재 만들어서 숏을 엄청 글쎄요. 내부자들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전략적인 판단과 투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앞단에 보시면 텔레그램방 나오는 데가 있어요. 구글 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XRP 커뮤니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슈가 됐던 게 이거예요. 스위프트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뭐 본사가 어디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 방송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스위프트 자체는 이제 국제 기구처럼 협회입니다.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본사는 벨기에 그러니까 독일은 아니었고요. 벨기에 쪽에 있고 거기 있는 법을 이제 적용을 받지만 약간 미국과 유럽에 특히 미국 이제 달러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스트인 하면서 스위프트가 nearing agreement with 리플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리플과 이제 그 어그리먼트 동의를 하면서 무슨 계약을 체결한 것 같으면서 XRP를 크로스 보더 계속 나온 게 있죠.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관련돼 가지고 리플 XRP를 쓰겠다라는 거 루머인지는 잘 몰라도 요거 올렸다가 한 2시간 전에 이제 갑자기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가 막 나오면서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스위프트가 크로스 뭐 하면서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XRP가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 소스는 여기지만 정확한 뉴스가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뭐 코인 하신 분이라든지 XRP 오래 갖고 계신 홀더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이런 근거 없는 뉴스들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런 인플루언서까지도 그냥 나오는 거 물론 펌핑질을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거는 뭐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스위프트 바뀔 수도 있겠다. 뭘로? 리플로. 왜? 트럼프 때문에.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CFTC를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 패권을 얘네가 줄 거야라는 가설이 이제 점점점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스위프트 쪽에서도 그럼 우리 같이 협업을 하자. 없어질 것 같은가 협업을 하자. 이런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어젠가요? 이제 오늘 어제 좀 시간차 좀 두고 한다면은 사실 가장 주목을 끈 건 이거였어요. 저도 조금 무슨 얘기를 할지 계속 본 게 이제 디지털 에셋 서밋 관련해가지고 프레젠트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데 뭐 주요 메시지는 We ended the war against the crypto 하면서 크립토 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뭐 같은 내용이 뭐 별다른 내용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SEC 철회를 일찍 얘기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전에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XRP 여론도 그렇고 내부자들 왜 니네만 돈 먹어 하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스톡파일 얘기를 하면서 XRP 얘기해가지고 XRP 들어간가 보다 했더니 결국에는 스톡파일에 XRP라고 실제적으로 명시된 건 없어요. 계속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SEC 이제 철회 좀 예상보다 빨리 발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한 1, 2주 더 빨리 발표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가격은 올랐지만 이제 뭔가는 내놔야 되고 질서 정연하게 가는 거는 맞지만 여론을 실제로 보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 또한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자기는 포지션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큰 거를 터뜨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하였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박한 평가가 좀 나오긴 했어요. 비트코인 하락하고 트럼프 새로운 가상자산 정책 없고 1.84%만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저도 좀 기대를 좀 했어요. 근데 관련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해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고
가지고 뭐 똑같은 얘기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정책에 뭐 실망 하락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봤을 때 사견이지만 트럼프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올드머니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뭐냐면은 관심은 있어요. 돈이 되니까 민코인 만들어서 돈 엄청 벌지 않았습니까? 돈은 많아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크립토가 어떻게 역할하는지 잘 몰라서 차르라는 사람을 이제 임명을 했고 보라는 사람이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맞아요. 정책 결정권자라고 하죠. 소위 얘기해서 행정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명령을 계속 내리고 크립토를 반대하진 않는 것은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플로리다 이제 주지사라든지 아니면은 존이라든지 크립토 관련해 가지고 기술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좀 더 이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라든지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거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연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서포팅하는데 도대체 이해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소위 얘기해서 본인이 발표를 하지만 뭐 기존에 있는 스크립트 그대로 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내용이 뭐 그렇게 뭐 획기적인 게 없어요. 대신에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뭐 XRP 나오고 뭐 솔라나 나오고 막 하는 거 봐서 저 내부자 작업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수준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제 뭐 호재 아닌 호재는 이거죠. 뭐 사실 리플 이제 SEC 소송 중단이 거의 공식화되면서 뭐 카드다누나 무슨 솔라나 도지코인까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승리이고 리플이 확실히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공식 종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활기를 보이고 있는 거는 크게 평가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보로 이게 3월 21일 금요일 날 뜬 겁니다. 전 SEC 변호사가 SEC 리플 소송 취하 공식 발표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전에 일했던 사람이 현재는 아니고 변호사 마크라는 분이 X를 통해서 SEC에서 리플 소송 취하 관련 공식 발표가 없을 것으로 말해서 약간 뭐 비공개 회의처럼 SEC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식 발표는 안 된다. 소송 상대방의 리플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SEC가 리플 사이에 정확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는 SEC 담당 부서가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는데 얼마나 근접했는지 추측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 걸릴 수 있지만 아마 며칠, 몇 주 내에 리플 소송 취하는 위원장이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뭐 그런에도 불구하고 전날 브래드 가일링 하우스가 리플이 SEC 항소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XRP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요거에 대해서 빨리 여론을 뭐 불이 막 커지기 전에 뭐 산불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불부터 시작하잖아요. 물을 끼워 얹은 거죠. 없도록. 그래서 가격도 사실상 이게 뭐 10% 정도 뛰기는 했지만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타이밍 약간 이벤트를 급하게 준비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ABC에서도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건 ABC에서 3월 20일 날 나온 거거든요. 지금 제가 뭐 리플 소송 이제 취하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물론 여기서도 그 SEC 스포크퍼슨 그러니까 대변인이 그 ABC에서 물어봤어요. 이거 소송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뭐 노코멘트 했죠. 그냥 뭐 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는 보통 그 리플 쪽에서 얘기하는 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적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공식 커멘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은 났어도 절차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특히 뭐 소위 얘기해서는 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 국가 기관에서는 더욱더 그렇고요. 특히 SEC가 작은 뭐 동네 가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ABC에서 나왔다는 건 뭡니까? ABC도 어떻게 보면 주로 언론, 뭐 크립토를 뭐 굉장히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슈로 다룬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하게 만든 건 딱 하나예요. 트럼프 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계속 미국인들에게 설득하는 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세금 그러니까 텍스가 안 든다. 그러니까 세금 없이 우리가 이러한 좋은 방안을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트럼프를 칭찬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뭐 크립토를 갖고 있고 굉장히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존의 매체들도 계속 인터뷰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이제 SEC 소송이 끝나면서 계속 퍼뜨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아까 전에 앞서도 나왔지만 공식적인 뭐 메시지 안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SEC 소송 철회가 되면서 알트코인
다시 이제 불장이 올 수 있는 그 약간 밑밥을 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앞서 보시면은 저희가 비트패스 여기 고정을 해놨어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구글 폼 이렇게 댓글창 맨 위에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신청서가 보입니다. 텔레그램방 참여라든지 아니면 지표 공유 아니면 급등코인 추천 뭐 손실코인 세부사항 브리핑 등등 여러분께서 원하신 거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텔레그램방 뭐 사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간반에 있었던 이제 이슈라든지 아니면 주요 일정들 관련해가지고 또 방송으로도 가끔 저희가 내보내고 있지만 차트 분석,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 흐름이거든요. 트럼프가 아무리 이렇게 주요 일정으로 얘기했어도 저희도 요번에는 약간 좀 소위 얘기해서 속된 말로 약발 떨어졌으니까 별로 없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하락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그 전반적인 이제 거시적인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흐름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어떻게 그러면 내 자산 어떻게 불릴 것인가? 뭐 100% 얻으신 분도 있고 뭐 10에서 20, 뭐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30에서 뭐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4-5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전략적으로 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긴 합니다. 뭐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다가 또 선택하셔서 좋은 이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조정 들어갔나 하면서 지금 뭐 아까 전에 앞서서는 이게 비트코인 오르고 좀 오르면은 이제 알트도 불장 오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빵 이게 뭡니까? 뉴욕 증시 약세 영향으로 가격 하락세로 전환했고요. 관세서부터 지금 사실 러우 전쟁이 이제 끝나면은 새로운 이제 페이지거든요. 이거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 건데 지금 뉴욕 증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관세 전쟁으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약간 약세로 돌아온 거.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투자하냐. 텔레그램방 저희가 Q&A도 진행하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SEC 이제 리플 항소가 취하되면서 도대체 이거에 드는 주요 결정 이제 요인을 6가지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메시지 중에 하나 나온 게 뭡니까? 요거 소송 취하되면서 이제 알트에 불장이 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건 한번 그가 SEC가 결국에는 리플 그 러스를 이제 철회한 거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이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네라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마추어적인 거고 공부 안 한 티가 많이 나고요. 뭐 프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아마추어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영향으로 이제 미치고 있구나. 중요하게 6가지 이제 주요 결정 사안 요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여기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페드라고 하면 이제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준에서도 요번에 뭐 그 미 연준 이제 금리 이제 동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게 예전에는 뭐 코인 하나 뭐 호재 터지면 막 올라가고 이런 시대에 이제 끝난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미국 정부하고 같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SEC 리플 항소 취하 및 미 연준의 주요 결정 6가지 요약을 좀 드리면은 기사 그대로 SEC에서 리플에 대한 항소를 공식 철회를 했고요. 그래서 3월 19일 날 리플 이제 CEO 말로 이제 미국 SEC가 이제 리플에 대한 항소를 공식 취하하겠다고 발표한 거지 SEC에서 발표한 건 아닙니다. 요거 하나 가지 포인트. SEC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SEC가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중요한 법적 승리로 평가된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까? 그 앞으로 불장이 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고요. 미 연준 금리 동결에서 기준금리 4.25에서 4.5 그대로 유지하고요. 두 번째는 연속 동결하고 긴축 사이클을 일시적으로 중단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미 연준의 금리 동결 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는 내용이고요.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금리 하나 오르는 것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아니냐도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가 불확실한 거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트럼프 자체는 본인 아니라고 하고 있죠. 좀 더 지켜봐오고 관세가 결국에는 미국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mplication for crypto 마켓 하면서 디지털 에셋에 가는데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2025년 금리 인하 전망 이제 변화를 좀 보면 2025년 기준금리 인하 예상폭은 그러니까 0.5% 정도 했지만 인하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연준 위원이 증가하면서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했대요. 요거 그러니까 동결하겠다라는 것이 증가가 됐고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이고요. 물가 상승 전망은 상향입니다. 뭐 안 좋은 거죠. 성장률을 낮게 하고 인플레이션 더 높게 수정을 했고요. 이는 물가 압력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 결국엔 금리 못 내린다는. 그리고 4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 완화시키고요. 연준은 보유자산 축소 속도를 4월부터 느리게 조절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영향은 뭐냐? 금리 동결 및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경기도나 물가 압력 지속이 맞물리면서 향후 시장이 역풍이 될 수도 있다고 약간 경고성을 날리고 있는데 이건 뭐 쉽게 풀었으면은 돈이 많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그 정도로 못한다. 그러니까 크립토로 돈이 안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뭐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십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앞단에 보시면은 들어오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이제 연락처 남겨주시고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리플도 전망 오늘 방송을 좀 종료하면서 두 가지로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글로벌 사업 확장 가속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SEC 항소 철회로 미국 내 규제 리스크가 대폭 완화됐고 리플은 이를 발판 삼아 국제 송금, 금융 네트워크 파트너십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단에 약간 루머로 나왔던 스위프트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XRP 토큰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XRP가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증권이 아님을 재확인함에 따라서 거래소 재상장 기관 투자 유입성 가능성 커졌고요. XRP 유동성과 시가총액 회복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CFTC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새로운 획기적인 것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국의 인준이라든지 변수가 있는 건 맞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가 뭐 그럼에도 뭐 직접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스포트라이트 뭐 이렇게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한 방을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막 여러 가지 정세가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자산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1, 2%라도 조금 많은 정보 보시고 객관성을 띠고 잘 판단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